One, two, ready, and... 어제는 제가 방과 후의 아이들의 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양 교육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양대 그 산맥이라고 하면 스포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악 악기 활동인데요.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학교 시절을 이게 좀 뭐 음악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체육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평균적인 그냥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서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이렇게 또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제 발표회를 하죠. 특히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그 콘서트를 하죠. 그래서 학부모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이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합창반을 운영하기도 하고 오케스트라 말고도 밴드를 또 하기도 하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뭐 이렇게 종 치는 거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간 그 종 치는 어떤 그 조그만 종, 큰 종 뭐 이런 종으로 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악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서양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 댓글에서 이제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런 환경이 또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PE 그 체육 과목 못지않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또 히스토리 역사 과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쨌든 그러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그 공부도 중요하지만 졸업식 때 보면은 그런 게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졸업식 때는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데 그리고 한 명 한 명 호명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악수도 하고 졸업장도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졸업식 때 상을 주는 걸 보면은 공부 잘해서 주는 상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공부 특기자에게 주는 상이고 그 다음에 뭐 악기를 잘하는 아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한 아이, 스포츠 활동을 특별하게 많이 한 아이 뭐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얘기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것도 그냥 공부 주특기일 뿐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스포츠를 잘하든지 뭐 봉사 활동을 잘하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특기다. 그걸 인정한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은요. 우리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서양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제 그 경험자에 의하면은 너무 학교 다닐 때 공부만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진짜 공부할 나이에 지쳐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일 나이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 아닌가요? 자신감?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인에 의해서 뭐 그냥 기계식으로 점수를 따야 되니까 경쟁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공부만 하고 그러면은 공부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자발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롱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냥 아휴 오늘 하루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다니지 하고 빨리 퇴근할 때만 기다리고 그죠? 좀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거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위로할 만합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인들 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일부의 지금 한국 부모들은 이런데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여건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좋은 국제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정 계층이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역경을 딛고 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정말 기적이고 기특한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서양교육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거는 본받아야죠. 좋은 점은 본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고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우리 각자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먼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선진국에 가서 좀 배워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식도 또 그런 그 부모의 앞길, 그 길을 따라서 또 나가서 배워오고, 그렇게 배워온 아이들이 또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또 그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많은 그 그룹의 자녀들은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능통하고 국제적인 시각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삼성 같은 그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우리 한국에서만 그냥 있었으면 그만큼 발전을 못했겠죠. 한국이 일본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야, 우리가 한국 일본 저 이길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극명한 차이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는 훨씬 국제 속도가 빠르고, 많은 자녀들을 외국에서 교육시키고, 또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기업과 그 다음에 우리 문화, K컬처도 그게 오로지 완벽하게 한국적인 것만 가지고는 저렇게 세계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번역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의 어떤 정서도 서양하고 이렇게 교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한국의 그런 문화가 크게 어색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K컬처가 이게 세계적인 컬처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네팔 음악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네팔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파키스탄 음악 같은 거 들어보시면 물론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나라의 색깔은 있지만, 그런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트로트 같은 거겠죠. 굉장히 독특한. 근데 왜 트로트가 세계적인 음악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K컬처에, 우리 그 K컬처, 그러니까 우리 K팝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노래들은 상당히 국제화된, 세계화된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안에도 영어가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업을 받고 외국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외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음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잖아요, 지금. 그죠? 세계 공용어죠,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영어는요, 그 어휘 구성이 세계 각국어를 차입해가지고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뭐 김치, 이것도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김치도. 그 밖에도 뭐 많은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공유를 했지만, 뭐 세계 각국어가 전부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연합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합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이민국가잖아요.
민족성이 하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이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서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주민등록증을 여기로 옮기면 이민을 오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와갖고 미국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나라의 틀과 법과 운영체계를 갖춘 거죠. 국가 운영체계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도. 에? 서울의 문화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각 지방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낸 거죠. 에? 그러니까 뭐 서울 향후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예. 지방 가면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서울 향후에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고 캐나다라는 나라가 그렇고 언어도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어가 막 들어와서 언어가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어도 말은 다르지만 러시아 글자 보면은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죠? 그거 유사한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트남어도 냥냥냥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글자는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글자하며 그 다음에 영어의 그 어휘 체계, 어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세계 각국 언어를 많이 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말이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직까지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말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영어에 비해서는. 근데 영어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영어가 오늘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어를 막 이렇게 포용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특히 이쪽 그 이동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 본래 서양 민족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언어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썩히는 과정이 굉장히 역사 속에 녹아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그 녹아져 있는 그 썩힘이 언어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어라는 언어를 접하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나 유럽 사람들 보세요. 유럽 사람들은 뭐 외국어 두세 가지 언어 정도는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봐서는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일본어를 설령 몰라도 일본, 중국, 한국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대충 문화도 좀 비슷하니까 이렇게 대충 눈으로 이렇게 대충 해도 뭐가 뭔지 알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하물며 이 알파벳 문화권 사람들은 영어가 얼마나 친숙하겠습니까? 자기 언어는 아니라도 굉장히 친숙하죠. 그러니까 그게 세계어가 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외국하고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많이 썩히고 지금 한국말 자체도 우리말의 외래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꾸 썩혀야지 됩니다. 문화가 썩히고 막 썩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한국 것과 섞여서 한국 것을 더 국제화시키고 음식도 더 국제화시키고 음식 먹는 방법도 그래요. 한국 음식은 본래 잔치상에다가 다 차려놓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깔아놓고 먹는 게 한국 음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고급 한국 식당 가면은 서양식으로 코스 요리처럼 이거 먹고 치우고 난 다음에 또 주고 이것도 굉장히 한국 음식이 국제된 거잖아요. 맛만 국제화된 게 아니라 먹는 방법도 그렇게 또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먼저 나가서 배우고 배운 사람이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사립학교를 먼저 세우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민사고도 있고 용인 그런 외대부고도 있고 이런 학교들을 많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외국계 학교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서 배우잖아요. 그럼 또 깨우치죠. 그러면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게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저 차별이다, 평준화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다 막아버리면은 단절이 생긴다고. 단절.
그럼 우리는 우리끼리만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발전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 이게 경쟁하고 늘 옆에 것과 견주해서 저보다 더 잘 만들어내겠다, 더 하겠다, 이런 거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지. 그냥 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런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어떤 뭐 시계 같은 것도 처음에는 고급 시계가 딱 나오면은 그다음 누군가가 사주고, 그러면 그 고급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돈이 생겼으니까 그 기술을 그다음 밑에다가 또 적용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을 또 만들어내고, 그럼 또 최첨단의 새로운 기술은 또 부자가 먼저 사주고, 그러면은 이 밑에 거가 대중화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상류층 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들의 리그고, 또 그들의 리그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또 밑으로 자꾸 하면은 우리 밑에 그 밑에서도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절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 시체말로 따로 국밥이 됩니다. 저기는 저들의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 세계가 따로 있고, 그렇게 갖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K컬처가 더 발전하려면 정말 뭐 일부 그런 시도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K 그 팝 그룹 안에 외국인들도 많이 등장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문화권에 가면은 또 K컬처가 더 이렇게 더 폭발력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썩혀야지 된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보고 배우고 발전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에너지가 있고 역동력이 있고 머리가 좋습니다. 게을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는 분명히 나갈 것이다. 앞으로 나갈 것이다. 저는 정말 한국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밝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난 사람 너무 질투하고 막 그것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발목을 잡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인정은 할 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손잡고 나가야죠. 한국 괜찮습니다.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고민해 보면서 우리 후대의 교육을 한번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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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